완전한 가을이에요. 날씨도 쌀쌀해지고 따끈한 국물에 술 한잔하기 좋은 계절이죠. 원래는 막걸리 애호가였어요.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먹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죠. 촬영까지 마친 영화가 엎어지고 반지하에서 외롭게 다음 작품을 쓰는 때라 기댈 곳이 필요했어요. 하루는 퇴근길에 바나나랑 우유를 사러 마트에 들렀는데 우연히 한 여성을 보게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주류 코너로 성큼성큼 가더니 막걸리 2병을 꺼내서 계산대에 턱 놓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쿨하던지 저도 갑자기 확 땡겨서 막걸리 하나 샀어요. 그때부터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안주는 그날 집에 있는 먹거리였죠. 꼬마 약과일 때도 있고 나물 반찬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사를 왔고 완전 반지하보단 좀 나은 반의 반지하로 집의 격이 상승됐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막걸리보다 와인이 땡기더라고요. 입맛이 달라졌다기보단 왠지 막걸리가 집에 안 어울렸다고 할까. 전에 살던 집이 정말 딱이었는데 집보다 막걸리가 약간 우위에 있는 느낌이었죠. 이사 온 집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낡지도 않고 고급스럽지도 않았어요. 집이나 막걸리나 거기서 거기였죠. 그래서 이 집보다 우위에 있는 느낌의 와인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대형마트에서 파는 9,900원짜리 와인들을 격파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 맛있는 느낌이었는데 먹다 보니까 싸구려 와인 중에서도 급을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달고 시고 가볍고 묵직한 4가지 맛을 기준으로 구별했고 와인을 따고 바로 먹는 것과 며칠 지나서 먹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시나리오를 쓰다가 밤늦게 퇴근했어요. 오는 길에 와인을 2병 샀는데 집에 와서 한 잔씩 맛을 보니 맛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는 달달하면서 가벼운 맛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쓴 개똥 같은 맛이었죠. 그래서 마개를 닫고 혀를 씻은 후에 달달한 와인만 마셨어요. 다음날 호기심에 개똥 같았던 와인을 다시 마셔보니 이게 웬걸. 묵직한 바디감에 약간의 단맛과 신맛이 섞여서 제법 고급 와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분명히 전날은 개똥이었는데 그래서 달달한 와인을 다시 먹어보니 여전히 달달하긴 했지만 전날에 비해 뭔가 비어있는 싸구려 같은 맛이 났어요. 참 신기하네. 와인의 세계는 변화무쌍하구만. 그렇게 하루하루 싸구려 와인들을 섭렵하면서 낮에는 경비로 일하고 밤에는 빌딩에 남아 시나리오를 쓰는 생활을 이어갔어요. 힘들게 하루를 불태우고 집에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게 정말 큰 낙이자 위안이었죠. 안주로 캘리포니아 아몬드와 치즈도 꼬박꼬박 샀어요. 9,900원짜리 와인을 거의 다 맛봤을 때쯤 12,000원짜리로 넘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간 성공해서 진짜 제대로 된 고급 와인을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와인과 저의 사랑은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공모전 당선작 발표가 있는 날이었는데 제 시나리오가 명단에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야기가 다른 공모전에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 안 뽑힐 것 같더라고요. 제작사에 보냈을 때 계약이 될 확률은 높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글은 톤이 너무 높았거든요.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투자자나 대중이 좋아할 취향이 아니었어요. 소수의 매니아층이 좋아할 과장된 코미디였죠. 유튜브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제 취향을 좋아해줄 매니아들을 먼저 모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시나리오 외에도 다른 매체에 글쓰기를 고민하게 됐죠. 유튜브 아이템을 고민하고 가볍게 쓸 수 있는 웹소설과 웹드라마 시장도 찾아봤어요. 그렇게 시나리오와 점점 멀어지면서 와인과도 멀어졌어요. 처음엔 불안했어요. 10년 넘게 써온 시나리오에서 손을 떼고 다른 분야를 고민한다는 게.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힘이 잔뜩 들어간 영상들을 만들었죠. 결과는 당연히 안 좋았어요. 조회수는 처참했고 영상 속에 저 같지 않은 저를 보며 머리털을 쥐어 뜯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정신이 좀 들면서 냉정해지더라고요. 시나리오를 굳이 멈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힘을 빼고 저답게 다시 시작했죠.
숨고로 글쓰기 레슨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글쓰기도 도와줬어요. 그렇게 힘의 배분을 하고 난 뒤에 하루 이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외로움도 덜해지고 집에서 술도 안 마시고 삶의 균형을 찾게 됐어요. 게다가 신기하게도 대중이 좋아할 만한 글을 고민하다 보니까 과장됐던 톤도 현실에 가까워지더라고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똘끼와 시대가 원하는 리얼리즘이 묘하게 섞여서 작가로서도 더 발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은 거죠. 근데요, 이상해요. 이놈의 가을이 뭔지 와인이 그리워요. 시나리오를 치열하게 쓰고 집에 돌아와서 딱 한 잔 마셨던 그 싸구려 와인의 맛이 그리워요. 안정은 권태를 낳고 권태는 변화를 낳죠. 2023년이 3달밖에 안 남은 지금 다시 한번 저를 갈아 넣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익숙해졌고 레슨도 꾸준히 하게 됐고 이제는 좀 더 본업에 힘을 실어서 작품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균형을 깨야 할까봐요. 만남을 줄이고 외출을 줄이고 더 치열하게 써야겠어요. 결국 뭔가 하나를 뽑아낼 땐 몰아치고 갈아 넣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와인을 숙성시키는 이유는 오크나무 통에서 여러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풍미와 향이 깊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묵혀놓았던 이야기를 뱉어낼 때 더 진한 감정의 씨가 튀어나와요.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치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 지금 숙성되고 있어요. 고민과 행동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단계를 지나면 더 풍미가 깊고 향과 맛이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와인을 사야겠어요.